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잘잘 공잘잘 컨텐츠에서 심영환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나와주셨는데 또 그냥 보내드리기가 좀 아쉬워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또 힘들게 나오진 않았고요. 너무 힘드시게 나와주셨어요. 저한테 카톡 쳤잖아요. 아니 지금 스케줄 빼시기 너무 힘드셨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 KBS에서 했던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때 시대에 그 역사에 관심이 좀 가게 생겼어요.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고려사 재밌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수종의 부활. 네. 그렇죠. 왜냐면 한동안 최수종 개그를 치면 네. 다들 웃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할 때 제일 만만한 게 사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젊은이들한테는 최수종 하면 몰라요. 드디어 이번에 강감찬 장관. 그 강감찬 이름은 아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많이 다시 인지도를 회복한 거죠. 제가 따져봤더니 저기 이성계만 하면 한반도 역사를 다 이루십니다. 거의 다 세우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거 보면서 이게 처음에는 이런 분장, 특수분장 이런 거 그리고 전쟁신의 좀 그런 어설픔 이런 거에서 좀 솔직히 좀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내용 그때 당시에 이 거란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강력했나? 막 그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도 텔레비전에서 그 정도면 네. 좋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작비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러면 선생님 거란 족이죠, 저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거란 족인데 네네. 그렇게 뭐 되게 강력했어요? 강했죠. 그러니까 거란이 거란족이기도 하고 국호가 거란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요라는 국명을 또 써요. 네. 근데 거란이란 이름과 요란 이름을 같이 썼기 때문에 꼭 이제 거란족이 요 나라를 세웠다는 건 아니고 거란족이 거란이란 나라 혹은 요라고 불리우는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거고 거란은 엄청 강한 나라고요. 거란이 한참 막 팽창해 나갈 때가 중국의 혼란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무너지고 송나라가 들어서는 그 중간기여서 중국은 막 4분을 5대 10국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막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세력 확장을 많이 해나갔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선 조금 기분 나쁜 건데 이때 거란이 확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발해를 점령해요. 그게 결정타예요. 왜냐면 만주 일대가 고구려는 망했지만 발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발해를 멸망시키면서 영토도 넓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유목민족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발해랑 중국 북부를 점령하면서 사실은 이제 유목과 농경 혼합 체제 국가.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막 말만 타고 다니는 어떤 그런 뭐 기망민족 같은 유목민족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란은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이 좀 섞여 있는. 그러니까 이제 농경 사회가 어떤지도 좀 잘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유교도 받아들이고 막 이래가지고 국가 운영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은 야만족처럼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황제도 좀 멋있게 그리고 비교적.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좋았어요. 이 나라가 결코 이렇게 야만적인 족속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고려 전쟁 드라마 보기 전에 뭐 드라마 사극 드라마에서 볼 때는 뭐 여진족, 고란족 막 해갖고 와서 그냥 잠깐 막 약탈해 가고 막 그냥 소수 민족인 줄 알았는데 원래는 그렇게 강대국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북부에서 그러니까 그 몽골부터 만주까지의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뭐 농경국가가 아니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 전통 사회에서 보기엔 좀 야만적인 거죠. 주로 수렵을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유목을 하거나 이런데 요 집단이 이제 한번 세력을 불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다 이게 부족장들 체제인데 대중에 이제 굉장히 유능한 한 명이 나와서 그 모든 부족을 통합하고 그 부족을 다 군사화를 시키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 태어날 때부터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고 화살을 잘 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배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때 거의 세계 1등. 맞아요. 세계 1등이라고 불러도 좋고 왜냐면 나중에 그 당시 유럽 쪽의 기록을 보면 유럽에서도 그렇잖아요. 300 영화 나오던 그 뭐죠? 어느 나라죠? 그 스파르타? 그 나라 그쪽에서 반대로 싸웠던 쪽. 그 나라가 되게 센 거 아니에요? 그럼 페르시아. 페르시아. 시기가 안 맞아요. 시기는 안 시기가 안 맞아요.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구나. 시기가 달라요. 스파르타랑 페르시아가 싸웠던 건 기원전.
기원전 한 5, 6세기경이니까 지금 다 2500년 전이고 지금 고려 거란 전쟁은 지금부터 뭐 한 1000년 전 얼추 되는 거니까 스파르타랑은 좀 거리가 있죠. 근데 이제 중세 유럽에서 기록을 보면 중국의 송나라보다 거란을 더 칠 정도였으니까 거란이 굉장히 좀 잘 나갔었고 거란 스스로도 중국을 대체하고 동아시아 어떤 새로운 지배자가 되려고 했고 엄청 잘 나갔던 나라. 그때 당시에 미국은 어느 정도였어요? 미국은 이제 인디언 부족. 그럼 완전 진짜 별거 아니었겠네요. 고려 거란 전쟁보다 이제 좀 더 한 2, 300년 지나서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금 우리 다시 내일은 천재 느낌이다. 맞아요. 그때도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디서부터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가 되게 그때 또 관계 형님도 계시고 아주 그 누구죠? 저 같은 사람들이 한 5명 모여 있었으니까. 스케이팅 선수 모태범 있었고. 그런 스포츠 영웅이 그렇게까지 해맑을지 제가 몰랐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한 14세기 15세기 이후니까 지금부터 이제 훨씬 좀 약했구나. 그러니까 고려 거란보다 더 뒷얘기니까 미국 쪽에 나라가 없죠. 나라가 아예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구나. 이게 어렵게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을 그냥 이제 지금 2000년대잖아요. 그러면 한 500년 전이 조선. 그리고 이제 다시 500년 전이 고려. 얼추 이렇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유럽에선 뭐 고려 때는 중세. 그리고 이제 뭐 그 아직은 이제 미국엔 뭐 나라가 없고.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스파르타에 나왔던 아까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때도 거기 인구도 스파르타보다 엄청 많고 군인들도 고려 거란 그때 거란 사람들하고 만약에 이 시대가 같다. 그럼 만약에 싸우면 어떻게 누가 이겼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규모랑 이런 거 보면 몰라? 뭐 그런 거 알잖아요. 뭐 이렇게 뭐 대포가 있다든지 뭐. 결과적으로 만약에 둘이 싸우면 당연히 거란이 이기죠. 왜? 왜냐면 한 150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1500년 사이에 무기 차이. 군사력의 발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으니까 붙으면 당연히 중세 군대가 고대 군대를 이길 수는 있겠죠. 300을 재밌게 보셨나 봐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몇 번, 한 3번 봤나, 저요? 그리고 그쪽 페르시아 왕이 뭐 이런 마차 같은 거 엄청 큰 거 거기서 막 되게 멋있게 막 하잖아요. 뭐 막 휘두르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사실상 이제 오리엔트 세계. 그러니까 이집트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중동 지역 있죠. 그 터키까지. 거길 다 점령했기 때문에 그걸 다 점령했는데 정말 코딱지만한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못 먹겠어 했는데 이제 스파르타 군대가 아주 뭐라고 할 수 있죠. 결사된 거죠. 결사되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지형적으로 방어하기 좋은 곳에서 전략도 잘 짜고. 전략도 잘 짜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다들 몸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 영화적으로 한 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프로야구 하시면서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무조건 운동선수한테 도움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 뭐 그런 거. 그렇죠. 이게 대회에 나가는 거 아니고 다 왕자의 막. 맞아요. 그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 방패를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방패끼리 맞고, 창으로 찌르죠? 그게 중장보병전법이라고 그래서, 내 몸의 절반을 내 동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 하나로 내 몸의 절반을 맞고 또 다른 옆쪽으로 옆에 친구의 몸 절반을 서로 막아줘요. 도와주고. 또 이쪽에서 태균 씨가 이렇게 방패를 만들면 그 방패 절반이 나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쫙 열을 지은 다음에 그걸로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창으로 쑤시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중장보병 전법이 사실은 스파르타도 그렇고 고대 그리스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전체 군사력으로 보면 페르시아보다 훨씬 약한데 근데 특정한 지역에서 전투를 할 적에 완전 이게 공동체 전법인 거죠. 그게 정말 멋진. 그래서 이 포인트다. 근육이 멋진 게 아니고요. 진짜. 무슨 전법? 중장보병 전법. 좀 이렇게 좀 아는 척하려면 팔랑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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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그 팔랑크스 전법으로 이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로마도 보면 방패가 사각형이잖아요. 탁탁 막아서 이까지 막아서 거의 전차처럼 가죠. 그러면서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이 귀족과 평민의 계급이 사라져요. 왜냐면 다 똑같이 평등하게 전투를 나가야 되니까 똑같이 무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건 낮건 싸움에서 다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그리스나 로마에서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또 발전되는 기반도 됐고. 왕자 보시지 말고. 그러니까 뭐 가장 유명한 건 솔직히 뭐 왕자죠. 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 여기 작가님들 PD님들도 다 뭐 그 왕자만 보고 뭐 그랬을 거 아니야? 여튼 중요한 건 그 300과 거란이 사서 누가 이길지 난 모르겠다.
근데 중국은 어쨌든 그렇게 다 통일을 진시황이 하면서 큰 땅덩어리 뭐 이렇게 잘 유지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합쳐졌는데 오히려 왜 더 작아졌어요? 옛날에 고구려 막 이거 보면은 저 위까지 돼서 막 이렇게 크고 막 그렇죠, 이러던데 그렇죠, 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 결국 이제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나당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떼준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떼줬다기보다는 도와줬으니까? 조금 냉정히 그때로 가면 신라는 고구려 지역에 대한 점령 야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고구려를 먹고 싶은 거고 예.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싶어 했죠. 그 두 개가 맞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 상태에서 신라는 이제 주로 백제 지역을 실효화했던 거고 근데 이제 당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고구려 멸망시켰고 백제 멸망시켰으니까 신라 너네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신라가 맞서 싸워서 이긴 거고 그렇게 해놓고서 또 먹으려고 했어요 당나라가? 그거 나당 전쟁이라고 해서 그건 나중에 이제 진짜 드라마로 만들어서 재밌을 거예요. 그건 막아내요 신라가. 그건 진짜 아직까지 안 났나요? 저도 이 사극 좋아해가지고 다 거의 웬만한 거 다 보는데 그거 왜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뭐 매소성, 디벌포 이런 것들은 영화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발해가 들었었기 때문에 만주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적대시하면서도 통일을 해야 된다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 밑에 세대들 보면 통일에 관심도 없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질적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발해랑 신라가 우리 역사로 보면 우리 역사를 이렇게 내려온 나라인데 이미 통일신라 때 되면 신라와 발해가 서로를 거의 이렇게 되면 남남 뭐 통일의지 전혀 없어요. 그냥 네 나라 내 나라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 고려가 들어서면서 고려는 좀 굉장히 좀 북방 정책도 생각하고 왕건이 이 왕건도 또 최수종인데 그렇게 발해를 세운 사람도 최수종이에요. 우리 최수종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뭐 태조 왕건 죽은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뭐 발해의 고토를 회복했는다 이런 것도 사라지고 그렇게 거의 중세 시절에 이 만주에 대한 어떤 그런 귀속 의식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만주는 우리 역사에서 벗어나게 된 거니까 아쉬운데 역사가 뭐 그런 거니까 뭐 그래도 뭐 세종대왕 때 그래도 이렇게 그나마 이제 압록강 두만강 일대로 영토를 많이 키운 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서 주워 들은 지식으로는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그것까지 다 우리 땅이었는데 신라가 통일해서 좁아졌다. 그냥 이거였는데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한 거네요. 그러면? 그건 이제 아주 표면적이고 그냥 초등학생들이 알 수 있는 결과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왜 태교시 개를 때 그런 대타자가 왜 우승을 못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대호 같은 선수가 있는데 롯데가 아직도 우승 못해요. 이러면 이제 이대호 선수 할 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고구려라는 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그렇게 삼국을 통일하고 할 능력도 없었고 더 중요한 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를 하나의 나라로 생각했냐.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럼 또 드라마에서 보면 또 이제 뭐 그 헤어스타일 막 머리만 여기 이렇게 여기만 빵꾸 뚫려 있고 이렇게 돼갖고 막 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랬어요? 맞아요. 왜 그런 거지? 자기네들의 그 스타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머리의 모양을 두고 각자의 족속을 이렇게 드러내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넓게 봐서 뭐 동이족, 예맥족 계열로 보는데 우리는 상투를 틀죠. 거란족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밀죠. 가운데를 밀고 그 청나라, 만주족은 뒤에 변발이라고 해서 앞머리를 밀고 뒤를 따죠. 남방계로 가면 몸에 문신하는 걸로 또 구분해요. 그러니까 주로 북방계 쪽은 헤어스타일로 구분이 되는 거고 남방계로 가면 문신하는 걸로 또 구분을 해요. 지금 우리가 개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의 개성을 중요시 여기지만 개성이란 개념이 없었거든. 고대나 중세 때는 우리 족속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결국은 헤어스타일.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벗은 모습 위주로 보지만 실제는 항상 이렇게 관을 쓰고 뭘 쓰고 하는구나. 쓰고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이제 뭐 바리깡도 있고 이거 기계로 하는데 그때는 뭐 돌로 막 이렇게 비겼어요? 뭘로 잘라? 아니 뭘로 잘라? 아니 그러지 않아? 아니 뭘로 잘라? 아니 칼이 있죠. 아니 칼로는 이렇게 자르지만 이거 완전히 밀려면 그러니까 물론 제가 거란족이 완전히 뭘로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그것까지 모르겠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는 만큼 아는 거지 모르는 거 안다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삭도가 있죠. 그건 일찍 발전해요. 삭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머리를 기르는 문화지만 네. 그 서양 쪽 있죠. 네. 서양 로마인이나 그리스인들은 머리도 자르고 그리고 면도도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동상 보면 이렇게 코수염이나 턱수염이 없잖아요. 그런 데들도 다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나 삭도 같은 거 다 자르는 거고 그런 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 신석기 정도는 때 돌만 잘 갈아도 충분히 그거 가능하니까 너무 그 고대 중세인들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질레트가 없어도 도르코가 없어도 우린 가능하다. 너무 우리가 오죽날에 익숙해져 있는데 선생님 오늘 혹시 여기 출연해 주신 거 후회하시는 건 아니죠? 아유 후회하진 않죠. 후회하진 않고요. 난장이 좀 있었다. 저만 신났다. 그때 그때까지 아니고 그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주렁주렁 그때 계셔가지고. 그럼 선생님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영혼이 좀 없으시는데? 네. 저도 이제 또 워낙 관심 깊었던 이 역사 얘기를 또 한 번 이렇게 선생님께 배우게 돼서 너무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나중에 또 선생님이 나와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우리 도토미들 또 우리 심영환 선생님 기대해 주시고 어쨌든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